네, 그래서 요 메뉴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시장 분석 제일 상단에 있는 요 경제 지표 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미국하고 금리 차, 그리고 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 뭐 통화량, 대출 상황, 유동성 추세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경제 지표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일단은 이 메뉴를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을 움직이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급,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지금은 보시면은 지금은 수급보다 사실 유동성이 금리도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하는 하나의 변수고, 그 유동성이 사실 시장을 다 움직이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유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이 메뉴 경제 지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 부동산의 시장이랑 가장 밀접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지표들, 경제 지표들, 그런 애들을 제가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분석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기준금리, 그죠? 뭐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대출금리, 시장의 주담대 금리와 이제 그리고 기준금리의 차이, 요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가상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전체적인 통화량의 방향, 그리고 M1M2 유동성의 증감 추세, 요런 것들, 그리고 지금 위기 지표로 환율과 외환 보유액, 요런 애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금리가 그죠 1.25% 이상 차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 우측에는 주담대 금리와 가산 금리의 추이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쓰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 금리보다 조금 사실 많이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은행 주담대 금리에서 0.5%를 추가해서 실제로 시장 금리, 우리가 실제로 대출할 때 받는 주담대 금리랑 조금 맞췄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준금리고, 요 하늘색이 기준금리고, 한국의 기준금리고, 그래서 기준금리랑 주담대 금리의 차이가 이 가상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상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상황이죠. 그죠?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정부가 사실 금리를 더 낮춰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준금리 자체가 어떻게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자체가 내려가기 힘든 바닥까지는 내려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이거는 저기 보시면은 지금 2000년도, 2001년도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것만 그래서 확대해 보고 싶다 하시면 최근 10년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최근의 금리 상황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다시 예전부터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랑 기준금리. YOY라는 건 뭐냐 하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라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물가가 먼저 올라서 금리를 따라 올리거나, 그죠?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라서 한국이 따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연관관계가 되게 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랑 기준금리가 그저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금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는 거는 금리를 보시는 거는 명목금리라는 겁니다. 명목금리.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거는 거기에서 물가 인상률을 뺀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금리가 지금 사실 이 0 밑으로 떨어지면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이나 뭐 이런 실제로 더 안전한 자산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려고 제가 실질금리를 나타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모르시면 혹시나 명목금리랑 실질금리, 명목 가격이랑 실질 가격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면 그것들은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M1, M2 통화량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차트들을 하나만 이렇게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 M2를 이렇게 끄시면 M1만 이렇게 크게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M1 유동성이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얘만 나오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둘 다 켜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유동성 증감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유동성 현금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M1 나누기 M2 한 유동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처음에 보실 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지금 유동성이 이게 평균이거든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가로로 점선을 그어놓은 거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이 정도 유동성인데 지금 유동성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긴 한데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지금 움직이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제 M1, M2 증감률, 전월 대비, 이거는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지금 전월 대비해서 계속 팍팍팍팍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보다 추세를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 추세를 이렇게 키면 이렇게 추세를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2020년부터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언제부터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유동성이 이미 전월 대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훨씬 더 움직임을 빨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추세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는 있지만 여기가 0이거든요. 그죠? 여기가 0입니다. 0보다 한참 밑에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많이 추세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이거는 M1 통화량의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추세, M2의 전년 동월 대비 추세, 둘 다 이제 그죠? 언제 시점부터 줄어들고 있냐? 2020년 9월달, 10월달부터, 그죠? M2는 2021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유동성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요. 결국 주택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정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그죠? 예를 들면 90%, 95% 이상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전세 자금 대출이든 매매를 위한 담보 대출이든, 그죠? 분양권도 중도금 대출이라고. 그래서 그 유동성이 결국 그 대출이 어떻게 일어나나를 보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M1, M2 유동성과 주택 가계 대출 수요, 이게 한국은행 통계의 대출 서베이에 있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주택 가계 대출 수요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대출의 수요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이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 수요가 전체적으로 동행하거나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하지만 이제 M1, M2 통화량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동행하거나, 이때도 보시면 그죠? 거의 동행하거나 선행해서 대출 수요랑 유동성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대출에 대한 지표들을 이렇게 저는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 지표는 근데 좋은데 분기별로 나오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에서는 대출 수요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은행 대출 아까 그 통계 서베이가 대출 행태 서베이가 한국은행 지표인데요. 대출 수요도 있고 아까 녹색으로 똑같이 요 대출 수요를 막대 그래프로 했던 거를 이렇게 라인 차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도 있고 대출 태도도 있고 이거는 금융기관이 내가 대출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런 대출 태도고요. 이거는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는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빨간색은 대출이 지금 얼마나 사실 위험하냐 리스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잘 그죠? 워낙 이렇게 진폭이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세를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 이제 3구간 이동평균을 제가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을 누르면 이렇게 추세를 스무스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지금 대출 위험을 이렇게 보시면 대출 위험은 되게 지금 보면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죠? 대출을 해주면, 그죠? 지금 리스크가 조금 많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지금 대출이 많이 막혔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은행들은 살아남으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출 수요는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워낙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죠? 대출 수요가 지금 많이 보시면 이만큼 대출 수요가 거의 줄었던 적이 없었는데 대출을 많은 분들이 안 받고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로 예전에 전체 추세를 보면 이 대출 수요랑 대출 태도는 거의 비슷하게 동행해서 갔거든요. 그죠? 아니면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대출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거나 사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죠? 2002년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데 20년 동안 가장 이렇게 반대로 흐름들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출 위험도 엄청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들, 유동성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들의 이 지금 행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지금 활용법 강의인데 제가 너무 데이터 해석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긴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외환 보유액이랑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사실 이제 원달러 이걸 왜 넣었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그죠? 감소할 때는 리스크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부동산도 경제 산업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리스크나 이런 지표들이 올라올 때는 부동산도 가격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는지 안 하락했는지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은 상관관계 지표 아까 보시면 이제 상관 분석 지표에서 원달러 환율과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환율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외환 보유액을 한번 해볼까요?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그죠? 문제가 생길 때는 그죠? 마찬가지로 외환 보유액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로 외환 보유액이 먼저 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하고 부동산 가격도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제가 경제 지표에 이렇게 넣어서 중요한 것들만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경제 지표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뵐게요.